경희 씨는 마당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기분이 좋아서 옆에 있던 뜨개질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잎들이 천천히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경희 씨는 옛 기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집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태도는 언제나 경희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세심하게 경희 씨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다정한 모습에 경희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응, 고맙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경희 씨는 무심코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오고 나서 집안이 훨씬 밝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경희 씨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주는 작은 배려들까지도 경희 씨는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에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경희 씨가 좋아하는 작은 다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경희 씨 앞에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고 의자 옆에 앉아 경희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으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복이라뇨. 당연히 할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경희 씨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뜰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며느리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묵혀온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빨리 재산을 상속하고 싶었지만 걱정도 되었기 때문이죠. 며느라, 경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즉시 경희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내 나이도 있고 재산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속을 어떻게 할지 말이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 문제를 미루고 싶진 않다. 내가 날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만 내 나이도 있잖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희 씨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결정하시든 저희는 어머니 뜻을 따를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한층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소에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며느리가 늘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가족은 역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경희 씨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상속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데 나도 뭔가 해주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희 씨는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른지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문제는 항상 복잡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경희 씨는
드디어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경희 씨는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는 듯한 기분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며느리는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상속 문제 말이다. 내가 서류 정리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네. 변호사랑 상의하러 가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희 씨는 며느리에게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경희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서류 같은 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함께 가서 도와드리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던 차에 며느리의 제안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래 줄래? 혼자 가기엔 좀 걱정이 되긴 했어.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그런 걸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아보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경희 씨와 며느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끊임없이 경희 씨의 건강을 물으며 챙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제가 약 좀 찾아드릴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경희 씨는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경희 씨의 자산 내역과 상속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조언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경희 씨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경희 씨를 위해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복잡한 일인데도 차근차근 잘 설명 들으시고 준비하셨으니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함께 와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죠? 경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이 며느리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진심과 배려를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경희 씨는 상속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도 다 정리됐고 그동안의 걱정이 사라져가는 듯 했지만 상속이 마무리된 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희 씨는 예전처럼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 주방 쪽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희 씨는 며느리를 불러보았습니다. 며느라, 차 좀 끓여줄래? 경희 씨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바빠서요. 직접 드시면 안 될까요? 차는 거실에 있으니까 끓이기 쉽잖아요. 경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바쁘다는 말에 그냥 넘겼습니다. 직접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하겠지. 요즘 바쁜 일이 있나 보네.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경희 씨가 무엇을 부탁해도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경희 씨가 몸이 안 좋아 며느리에게 약을 부탁했을 때도 저도 좀 피곤해서 약국 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가서 사올게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가 계속 피곤하다는 말을 하니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경희 씨의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밥도 챙기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경희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경희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니? 예전에는 나를 많이 챙겨주더니 이제는 내가 부탁을 해도 대충 넘기는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라. 경희 씨는 서운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소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도 제 일이 많아서요. 요즘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어머니께 예전처럼 못 챙겨드린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며 늘 고마운 말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경희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떠난 후 경희 씨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난 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가 피로해진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희 씨는 가슴 속에 쌓인 답답함과 서운함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며느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속을 마친 것이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불안한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눈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워진 관계 속에서 경희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치 짐짝처럼 여겨지는 듯한 서운함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경희 씨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과거라면 함께 나갈 때 항상 경희 씨에게도 물어보고 챙겨주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그런 배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희 씨의 존재를 잊은 듯 아무렇지 않게 나가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필요 없나 보구나. 경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와 더불어 아들마저 예전처럼 경희 씨를 살뜰히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며 경희 씨는 더욱더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상속을 마치고 나서부터 가족 안에서 경희 씨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속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자 경희 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경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살며시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짝처럼 여겨지는 건가? 경희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했던 가족의 온기가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요즘 마치 집안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부엌일을 하던 며느리가 경희 씨를 힐끗 쳐다볼 뿐 별다른 말도 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경희 씨가 며느리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같이 시장 볼까?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잠깐 경희 씨를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바빠서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냉장고에 뭐 있으면 알아서 드세요. 그 말에 경희 씨는 뭔가 가슴 깊숙이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먼저 나서서 해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매사에 건성으로 대하며 때로는 차가운 시선까지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며느리와 대화할 뿐 경희 씨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자신이 가족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해도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기 일쑤였고 아들은 경희 씨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 편에만 서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 씨는 마음속에 점점 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희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우리 다 같이 식사하는 일도 잘 없네. 내일은 다 같이 저녁 먹자. 오랜만에. 아들은 피곤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저희 저녁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먹죠. 경희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은 점점 그들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희 씨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더 집안의 중요한 일들에서 경희 씨를 배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항상 경희 씨와 상의하며 결정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아들과만 상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경희 씨는 자신이 짐짝처럼 느껴졌고 이 집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구나. 경희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대화는 줄어들고 경희 씨가 있는 곳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자신들만의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경희 씨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이 차오르고 그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하루는 경희 씨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던 중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하고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계속 경희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대화할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경희 씨를 피하는 듯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을 해도 며느리는 귀찮아하거나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경희 씨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던 며느리가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 씨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경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아들아, 내가 요즘 참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많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나도 가족인데 요즘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말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희도 요즘 바쁘고 어머니도 이제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도 어머니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경희 씨를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경희 씨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속 이후로 가족 간의 관계는 변해버렸고 경희 씨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이 집 안에서 경희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경희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남은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경희 씨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경희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지. 여기서 더는 필요 없으니. 다음 날 아침 경희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던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옷가지와 몇몇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경희 씨에게 이제는 이곳이 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곳이 되어버린 공간, 그리고 가족이지만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경희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경희 씨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모두 흐릿한 기억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경희 씨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경희 씨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경희 씨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잠시 떠나려고 한다. 너희들이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으니 나도 내 삶을 찾으러 가볼까 한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경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잠깐이었고 곧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해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딱히 정한 곳은 없지만 그냥 좀 쉬고 싶구나. 내게 남은 시간도 이제 얼마 없으니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경희 씨의 말에 며느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엔 애정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였습니다. 경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별이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자신의 것이니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희 씨는 며느리에게 더는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을 뿐 며느리는 다시 자기 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경희 씨는 작은 마을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이 적고 조용한 곳. 경희 씨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집이겠구나.
경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희 씨는 그렇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경희 씨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동안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 씨는 상속을 마친 후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한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하게 경희 씨를 챙기던 며느리가 상속 이후로는 점점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경희 씨를 소외시켰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며 경희 씨는 며느리의 진심이 상속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변화에 경희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얻게 됩니다. 물질적 혜택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결국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기대와 의무는 한계가 있었고 차라리 상속을 더 미뤘다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